왜냐하면 결국에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물려 있으신가요? 나 정말 나이스. 안녕하세요. 이 먼 곳까지 저희를 왜 부르셨죠? 혹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프 보는 방법?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탈 관리를 도와주실 분을 찾아서 왔거든요. 기자님의 멘탈 좋으세요? 저요? 저는 멘탈 장난 아니죠. 50%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요즘엔 다 그 정도 물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정은 우세요? 뭐... 여기가 혹시 이강민 원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저처럼 주식이 떨어져서 혹은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경제 상황 때문에 뭐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를 이제 제일 큰 어려움으로 정신과를 바로 찾아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진료를 보시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혹은 주식에 물려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좀 더 안 좋아지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오셨다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한동안 안 오시다가 최근에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밤에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막 돈과 관련된 생각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한테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좀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좀 보니까 뭐 IMF 때 자살 시도율이 높아졌다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울증 확률이 높다거나 하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팩트가 사실 그렇고요.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가 대표적이죠. 통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통계적인 수치거든요. 하지만 경제 위기 자체가 당장 도달한 게 아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우울보다는 불안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전망치 자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돈들이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불안감이 커지면 내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있겠네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즉 중년층과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느낌은 사뭇 다르죠. 중년이 되면 어찌됐건 책임감이에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 안전하고 윤택한 생활을 더 만들어주기 위한 책임감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요. 근데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일정 부분 노력하고 내 삶에 투자하고 혹은 일찍부터 주식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코인 많이 안 좋긴 하지만 투자를 하는 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책임감보다는 내가 앞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삐끄덕하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안 좋은 전망 혹은 계속 이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장밋빛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 많이 물려 있으신가요? 사실 주식을 한다는 게 내가 부자가 돼서 뭐 비싼 걸 사고 싶어서 하는 청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니까 주식으로는 부자가 돼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거의 투기하듯이 주식을 좀 접근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경제 상황에 의해서 타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이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노년에서의 빈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쓴 지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자살에서 과거에는 노년층 자살이 제일 심각했었어요. 노인에서의 자살 문제는 경제적 빈곤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즉 어르신들이 내가 더 이상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판단할 때 어르신들은 그러면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를 하시면은 그 자살에 대한 성공률이 높으세요. 지금도 물론 노인 자살이 제일 높긴 합니다.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이제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은 많이 줄었는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벗겨지지 않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20, 30대 자살이에요. 20, 30대 자살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영끌이라고 그러죠. 정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는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업 자체를 나의 전업으로 삼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죠. 한동안 또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뭐 말도 못하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매료됐다 할까? 혹은 이게 일정 부분은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무언가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청년들이 받는 정서적인 상처, 절망감, 이거는 꽤 극복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경제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제적이 아니어도 결국 불확실성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필 불확실성이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불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보호 본능 같은 거거든요. 내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들에 대한 거를 불안으로 느끼고 그 위험 상황들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불안이라는 정서는 참 중요한 정서거든요. 대표적으로 불안이 없는 게 옛날에 집시, 히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은 삶이 게으르죠. 반면에 불안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내가 이걸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크게 받으시면서 정서적으로 무너내리든지 그럼 우울로 넘어가게 되겠죠. 혹은 회피하세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 정도의 위험이 내 앞에 있구나, 혹은 더 큰 위험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게 설령 아주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뚜렷하게 딱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아주 비상체제를 돌리면 돼요. 근데 어떤 파도가 올지 모른다. 뭐 이게 아주 가벼운 파도일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파도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파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우리의 불안을 극도로 키우거든요. 무언가가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 이제 큰 병이 아니라면 저희가 노이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상황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져 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랑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일반인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감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더 많은 건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불안이 없거나 전부 다 불안이 높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불안이라는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존력이 높아요. 그게 도박이 됐던 주식이 됐던. 왜냐하면 결국에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얻어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 이러면 내가 털고 나와야 되거든요. 불안이 있는 사람은 혹여나 어쩌면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했다가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시간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골든타임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일정 부분 이상의 손상이나 손실, 그리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불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어요. 건강한 투자는 한 방을 노려서 내 인생을 역전하겠어,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건강한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여기서 적절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진짜 본인이 얻는 안전한 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투자 같은 거나 혹은 또 도박 같은 걸 할 때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파민 같은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주식과 도박을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도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죠. 즉 랜덤성이 있고요. 그걸 꼼꼼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도박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도박은 랜덤성이 훨씬 더 강하죠. 주식보다는 훨씬 더 랜덤성이 강해요. 고스톱 치실 때 남아있는 화투패 다 머리 안에 기억하시면서 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네. 어찌됐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 두 개다 아니죠. 근데 중독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주식도 비슷할 거거든요. 도박이나 주식의 중독성은 정신적인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도파민의 작용, 두 번째는 선택적 기억. 도파민이라는 건 일종의 흥분 물질이에요. 네. 우리 뇌를 극도로 이렇게 희열을 느끼게끔 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 그리고 생각이 막 뻗어나가는 건 이게 도파민의 영역인데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그렇게 큰 자극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돈이 어느 순간 상한가를 쳤을 때 네. 아, 고자극이죠. 그쵸? 아주 고자극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빵빵빵빵빵 분비가 되거든요. 아, 나 네. 정말 네. 나이스. 내가 정말 훌륭한 나 선택을 정말 했구나. 천재인가 봐. 네. 나이스. 반면에 잃었을 때는 도파민 자극이 안 돼요. 오히려 실망을 네. 하겠죠. 근데 도파민의 자극은 도파민이 솟아날 때는 그 기억 자체가 되게 강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번의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한 3번 정도 정말 강렬하게 상한가를 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7번 실패한 것보다는 3번의 성공을 우리 뇌는 더 기억해요. 더 강렬하게 기억해요. 도박도 마찬가지. 그 도박에서의 얻는 수익이나 가치, 희열은 주식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 보상이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훨씬 더 단타적으로 짧고요. 네. 도박의 문제는 훨씬 더 단타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뇌가 도파민에 훨씬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 뇌는 선택적으로 도박을 통한 어떤 성공에 대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도박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도박의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 도박에서 딴 돈을 2년 있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도박이 안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짧은 시간. 도박을 할 때 1시간이 걸려요. 한 판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도박을 잘 안 빠져요. 대부분의 도박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그 중독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주식 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주식도 기본적으로 몇 초 단위로 막 이렇게 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선물 투자? 네, 선물. 아, 선물이 대표적인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간도 짧고요. 즉각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크죠. 도박성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짧은 시간, 그리고 그 보상의 크기가 엄청 큰 거. 이게 중독을 엄청 강화시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인 도파민의 자극에 노예가 된달까? 근데 도박도 그렇지만 선물 투자 이런 거는 진짜 그런 위험 요소가 크죠.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해요. 그럼 공부해야죠. 불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불안과 불필요한 불안을 구분하는 건 필요해요. 불안과 충동. 근데 이거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